이화 붕어빵과 블랙핑크. 할리우드,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영화 시장의 57%를 할리우드가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톱10에 한국 드라마가 7편이나 올랐습니다.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당황했어요. 이건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해했죠. 그런데 한 여성 감독이 있었습니다. 리사 맥킨리, 에미상을 3번이나 수상한 미국 드라마계의 전설이죠. 그녀는 한국을 모방과 카피의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는 그녀에게 한국에서 드라마를 찍으라고 지시했어요. 시장이 원하니까요. 그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메라와 스크립트를 들고요.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배운 모든 연출 기법이 한국 거리 하나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걸 말이죠.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촬영을 멈추고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리사 맥킨리입니다. 할리우드에서 25년간 드라마를 만들어 왔어요. 에미상 3번, 골든 글로브 2번, 그리고 수많은 히트작들. 제 이력서는 화려했죠. 저는 제 자신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제 방식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작사가 말했습니다. 리사, 다음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진행할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왜요? 시장이 원해요. 한국 콘텐츠가 대세거든요. 한국 드라마는 그냥 멜로 아니면 복수극이잖아요. 뻔하죠. 제작사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사, 당신이 틀렸어요. 한국 콘텐츠를 직접 보고 오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배우라고요? 저한테요? 저는 화가 났지만 계약서에 사인은 이미 했었죠. 그렇게 저는 억지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첫 생각은 너무 번쩍거린다였어요. 공항이 마치 쇼핑몰 같았고 사람들은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뉴욕의 지저분한 공항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왔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빌딩들이 정말 높았고 네온 사인이 화려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그래봤자 세트장 소품으로나 쓸만하겠네. 제가 묵을 호텔은 강남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켜고 스크립트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드라마의 제목은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스릴러죠. 하지만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저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너무 뻔해. 한국거리, 한옥, 김치, 한복. 이런 클리셰들만 가득하잖아. 저는 스크립트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일단 내일 로케이션 헌팅부터 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작팀과 함께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거리에 나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죠. 모두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고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여기가 진짜 스토리가 있는 곳이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움직임, 그리고 분위기를요. 그러다 한 노점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붕어빵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옆에 있던 한국인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아, 붕어빵이요? 한국의 전통 간식이에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팥이 들어있죠. 촬영 소품으로 괜찮겠네요. 소품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스태프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붕어빵 장면을 스크립트에 메모했습니다. 주인공이 붕어빵을 먹으며 회상신 시작. 뭐 이런 식으로요.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배우들도 연기를 잘했고 스태프들도 전문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지? 저는 모니터를 보며 고민했어요. 화면은 예뻤습니다. 조명도 완벽했고 구도도 좋았죠. 하지만 뭔가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골목길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죠. 골목 안에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따뜻했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떡볶이요.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떡을 넣고 고추장을 넣고 설탕을 넣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맵고 달고 쫄깃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건 그냥 음식인데 왜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는 걸까요? 옆 테이블에 있던 여대생들이 웃으며 떡볶이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들려던 드라마는 가짜였어. 진짜는 여기 있었는데. 다음 날, 저는 제작팀을 모았습니다. 스크립트를 다시 쓸 거예요. 네. 지금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건 한국을 소품으로 본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소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공간이죠. 스태프들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이번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봤죠. 홍대 거리에서 저는 한 꼬마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붕어빵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 아이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빵 맛있어? 네. 엄청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행운이 온대요. 행운? 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붕어빵은 복을 담는 거래요. 아이는 웃으며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아줌마도 하나 드세요. 행운 받으세요. 아이는 제 손에 붕어빵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저는 멍하니 붕어빵을 바라봤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아이는 뛰어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달았죠. 그날 밤, 저는 스크립트를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소품이 아니라 캐릭터처럼 다뤘어요. 거리가 말을 하고 음식이 감정을 전하고 사람들이 진짜 삶을 사는 이야기로요. 촬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배우들도 더 자연스러웠고 화면도 살아있었죠. 어느 날 저는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게 됐습니다. 호기심에 잠깐 구경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멤버들이 춤을 추는데 그냥 춤이 아니었어요. 에너지가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죠. 카메라 뒤에 스태프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가 그 에너지에 빨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어요. 하지만 촬영 중이라 그럴 수 없었죠. 대신 저는 그 느낌을 제 드라마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촬영 장면은 호텔 루프탑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블랙핑크의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는 씬이었어요. 배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춤춰봐요. 누가 보든 말든 그냥 당신이 느끼는 대로요. 배우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죠. 모니터를 보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야. 이게 진짜야. 옆에 있던 촬영 감독이 물었습니다. 리사,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완벽해. 촬영이 끝나고 저는 혼자 루프탑에 남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요. 핸드폰으로 제작사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배울 게 너무 많은 곳이에요. 대표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아니, 잘이 아니라 완벽하게 되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홍대 거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촬영팀 없이 혼자 왔어요. 붕어빵 노점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붕어빵을 굽고 있었죠. 하나 주세요. 네, 손님 2,000원이에요. 저는 돈을 내고 붕어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붕어빵을 왜 만드세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왜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이거 하나 먹으면 다들 웃거든요. 그게 좋아서 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죠. 돈보다 사람들 웃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뭘 위해 영화를 만들었지? 상, 돈, 명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님, 외국인이시죠? 네.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 좋은 나라죠. 근데 우리 한국도 좋죠? 네. 정말 좋아요. 그럼 됐어요. 붕어빵 맛있게 드세요. 행운 있을 거예요. 저는 붕어빵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죠. 행운. 이미 받았는데. 촬영은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의 거리, 사람들, 음식, 음악. 모든 게 스토리였습니다. 어느 날 촬영 중에 비가 내렸습니다. 스태프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대로 찍어요. 네. 비 오는데요? 상관없어요. 비도 스토리의 일부예요. 카메라는 돌아갔고 배우들은 비를 맞으며 연기했습니다. 그 장면은 나중에 드라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씬이 됐죠. 촬영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작팀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이 드라마는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될 거예요.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스토리는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의 거리엔 스토리가 굴러다녀요. 그걸 담기만 하면 작품이 되죠. 마지막 촬영 날, 저는 다시 붕어빵 노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요? 아쉽네. 또 오세요. 네. 꼭 올게요. 그리고 할머니. 감사해요. 뭐가요? 저한테 진짜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할머니는 웃으며 붕어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비행기에서 드세요. 저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손님도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는 스토리가 굴러다닌다. 그걸 담기만 하면 작품이 된다. 나는 25년간 영화를 만들었지만 진짜 스토리가 뭔지는 한국에서 배웠다. 감사합니다, 서울. 당신은 나를 다시 감독으로 만들어줬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서울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와서 더 많은 스토리를 담겠다고요.